국민의힘도요, 각하의 힘을 싣고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의 성지인 이 국민역에서부터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우리 다 함께 탄핵 각하 열차를 힘차게 출발시킵시다, 여러분! 대통령 석방으로 동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탄핵이 각하되는 봄이 올 것입니다. 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또한 내용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전체 80%에 해당되는 바로 그 내란죄를 빼고 심판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구성요건에 안 돼가지고 각하가 돼야 된다고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살인죄 아닙니까? 약을 먹였느냐? 쓰러뜨려서 죽였느냐? 여러분,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뭐지요? 죽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바뀌면은 이 자체가 각하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영배가 이야기한 대본대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본이 뭐냐면 헌법의 주석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헌법 심판은 그 주석을 따라왔는데 그것을 찾았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각하에 대한 논의가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기각보다는 각하의 무게를 좀 싣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장은주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기각보다는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요새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각하라는 것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의미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부분을 탄핵에서 본안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국민의힘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절차적 흠결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 나오는 뭐 내란죄 철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헌재 절차적 흠결 주장은 사실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계속해서 대통령 측이 제기해왔던 그런 논란들이었고 그런 이야기들이었지만 사실상 헌재가 지금까지도 평일을 거듭해 오면서 이 선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사실상 저는 각하 가능성보다는 본안을 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판단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내란죄 철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헌법 위반, 그러니까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지는 적용 법조의 문제이므로 사실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와는 좀 별개가 아닌가라는 주장도 가능해 보이고 이 부분도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흠결로 각하가 된다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본안을 판단을 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이 날 텐데 이 부분에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로 각하하기 어려운 게 내란죄 철회 부분은 초반부터 헌재 심판 초반부터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평일을 계속하는 건 이미 그 논란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평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 같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심리를 다 하고 나서 나는 이런 결론이다라는 걸 그때서야 밝히거든요. 근데 과거 판례를 보면은 이게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중단하고서 각하한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게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각하났어요. 심리 다 하고서 각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재판관들이 나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이거다라는 건 마지막에 밝히지 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나는 각하 의견이니까 표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최근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으로 다투었는데 그것도 각하됐거든요. 그것도 심리 다 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양쪽 사건 지금 예를 든 게 위헌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헌의 의견을 가졌던 재판관들은 심리 다 했으니까 위헌 의견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를 다 하기 전까지는 요건에 대한 것도 끝까지 심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고서 안 했기 때문에 쟁점이 정리됐다. 이제 이런 거는 있지 않고 이게 좀 법적으로 어렵지만 평결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요건에 대한 거니까 각하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통과하면 본안으로 들어가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각하 의견을 가졌던 사람도 거기서 다수 의견이 못 됐으니까 본안으로 들어가서 인용이나 기각의 의견을 다시 갖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재판관 사이에서의 의견이 있었으나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은 각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끝까지 각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명이 인용이고 2명이 각하고 1명이 기각이다. 그래도 기각이 되고 5명이 인용이고 3명이 각하다. 기각 의견이 없잖아요. 이 경우에도 기각이 돼요. 왜냐? 각하는 다수가 됐을 때 5명 이상일 때 각하가 돼요. 근데 네. 5명 이상이 안 됐잖아요. 그럼 본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요. 근데 각하 의견을 가졌던 사람이 의견을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 표는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인용에 필요한 6표가 안 되잖아요. 6표가 안 되면 무조건 다 그냥 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각하를 주장하는 건 각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각의 논리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각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기각을 도출시킬 수도 그럴 수 있다. 있다.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지금 그런 전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재를 향해서요. 여야 압박 계속해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이후 일주일째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앞서 나온 윤갑근 변호사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것을 놓고 지적을 한 겁니다. 헌재에 제출된 검찰과 공수처 수사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그 증거에 대한 능력이 헌재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서를 냈다는 겁니다. 이 의견서 정은혜 대변인 헌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각하를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을 앞두고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떠한 그 과정상에 우리가 절차를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12.3 계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반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두 전직 대통령들도 위반 사례는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대성이 있는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소 의지가 전혀 없는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과정상에 있어서도 문제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의 그 과정상에서 무슨 뭐 몇 시간짜리 계엄이었다, 뭐 하루 만에 계엄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선례를 우리가 남겨놓게 되면 만약에 다음에 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다고 봤을 때 어떠한 본인의 그런 사항에 있어서 뭐 계엄을 또 선포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저는 반드시 인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의 인적 의견 들었습니다.